요즘 뉴스에 나오는 경제 위기 이야기, 사실 그 너머에서 훨씬 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바로 그 근본적인 변화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잠깐 겪고 지나가는 경기 침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떠세요?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정말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가게들이 있잖아요. 목욕탕, 철물점, 동네 분식집, PC방 같은 곳들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삶을 지탱하던 정말 실핏줄 같은 가게들이 말 그대로 증발하고 있는 거죠. 이 붕괴라는 말이 갑자기 너무나 현실적으로 내 얘기처럼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요, 일시적인 경기 하강이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만들었던 그 성공 공식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되어버리는 훨씬 더 깊고 영구적인 시스템의 실패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한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대한민국 사교육 제국의 정말 충격적인 몰락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학원은 그냥 공부하는 곳이 아니었죠.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줄 보험이었고 국가 경제 전체를 보면 거대한 욕망이 들끓는 용광로 같았어요. 내 밥은 굶어도 애 학원비는 못 줄인다. 이 말이 거의 신앙처럼 여겨졌잖아요. 말 그대로 거대한 믿음 위에 세워진 산업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붕괴 속도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니, 불과 3년 전만 해도 학원 자리 하나 얻으려면 권리금만 1억 원 넘게 줘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전국에 매물로 나온 학원이 5천 개가 넘어요. 더 놀라운 건 통계입니다. 작년에 온갖 물가가 다 오르는 와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교육비 지출만 0.7%가 줄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비라는 성역을 스스로 허물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그냥 학원 몇 개 문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원 열심히 보내서 좋은 대학 가면 인생 성공한다는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그 성공 공식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죠. 그럼 이제 학원이라는 하나의 사례에서 눈을 돌려서요. 지금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리가 뭔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왼쪽에 있는 불황은 뭐랄까, 감기 같은 겁니다. 좀 힘들어도 버티다 보면 언젠가 지나가고 예전 방식이 다시 통하는 날이 오죠. 하지만 오른쪽의 시스템 실패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영원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 쓰던 성공 공식, 즉 낡은 지도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시스템 실패를 일으키는 동력은 대체 뭘까요? 과거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무력화시키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세 가지 거대한 힘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사라지는 고객, 즉 인구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판을 새로 짜는 플랫폼 혁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비자의 생각이 뿌리부터 바뀌는 가치의 대전환이죠. 자, 이 세 가지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 바로 물리적으로 고객이 없어지는 겁니다. 학원은 가르칠 아이들이 사라졌고요. 방송국은 TV 앞에 앉아있는 시청자가 증발했어요. PC방은 갈 이유가 없는 청소년들 때문에 4년 만에 반토막이 났죠. 이렇게 인구 구조와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타겟 고객 자체가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혁명입니다. 유튜브,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고객과의 모든 접점을 독점해버리고 가치를 싹 빨아들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송국이나 동네 중국집, 옷가게 같은 전통적인 중간 상인들은 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를 내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플랫폼 봉건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 힘은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 그 심리가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명품 브랜드 이름값에 열광하지 않아요. 대신 알리나 테무에서 10원이라도 더 싼 최저가를 검색하죠.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특별한 경험에 기꺼이 돈을 쓰고요. 그리고 언론이나 전문가 같은 기존의 권위를 잘 믿지 않게 됐습니다. 희소성이 곧 가치였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강력한 힘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최종 결과는 뭘까요? 바로 시장의 극단적인 양극화. 다시 말해, 중간지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장은 이제 극소수만을 위한 초고가 프리미엄 시장과 대중을 위한 초저가 가성비 시장, 이 두 개로만 나뉘고 있어요. 저기 가운데 텅 비어가는 막대 보이시죠? 어중간한 가격에 어중간한 품질을 제공하던 대다수의 중간은 이제 설 자리를 잃고 소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지 몇몇 산업에 국한된 트렌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죠. 동네 학원이 사라진 자리를 초고가 컨설팅과 저렴한 AI 튜터가 채우고요. 백화점과 면세점 대신 명품 플래그십과 알리, 테무가 남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이 중간의 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 보통 사람들이 창업하고 도전할 수 있는 중간 지대가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의 활력과 공동체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새로운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좋은 거 들어왔어요? 이런 따뜻한 인사가 오가던 골목은 이제 키오스크와 CCTV가 지키는 차가운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이 있던 그 자리를 무섭도록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통용되던 성공의 공식은 이제 폐기 처분됐습니다. 낡은 지도는 더 이상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다 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낯설고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 거대한 붕괴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회 혹은 혼란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